예, 안녕하세요. 하비콜의 김정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로 만화가 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60년대 만화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이제 초창기 만화를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근철 이근철 작가의 씨, 기사 해리맨이고요. 그다음에 여학생 수기라는 정운의 작품이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임창씨, 임창 선생님의 작품이죠. 이 세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임창 선생님은 명랑 만화, 명랑 만화, 명랑 만화의 대가이시고, 다음에 정운 선생님은 중간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명랑 만화와 순정 만화의 중간형이 되고, 그런데 독특하게 또 이근천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할극 경우, 할극이라고 하는데 캐릭터가 굉장히 서양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0년대에 어떻게 보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명랑 만화에 대한 임창 선생님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창기 만화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임창 선생 경우는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아동 만화에 데뷔한 걸 제가 데뷔시켰어요. 네? 원래가 이제 이분이 성인 만화만 했는데 언젠가 그 삼천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물론 나도 이제 거기 연재를 했었고 그분을 만났다가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만화 그래가지고 생활도 안 내는데 어렵다 그래서 원래 교사를 했던 분이거든요. 임창 씨가 선생님이셨구나.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동 만화를 그려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동 만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땡이가 이번에 이제 캐릭터가 되는데 땡이겠죠. 그렇죠. 임창 선생님 하면 땡이죠. 그래서 이분이 성인 만화만 하다가 아동 만화를 못 하니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밤새도록 동그라미만 그렸다는 거예요. 원만 그리다가 나중에 탄생한 게 이게 땡이. 땡이. 그래서 땡이가 이제 탄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진을 했어요. 그리고 인기가 있었고 그 땡이 시리즈 때문에 이분이 상당히 이제 아동 만화계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었죠.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데뷔를 시켜드렸는데 저한테는 한번 밥도 사지도 않고 돌아가시다. 다만 한 가지를 이제 고마운 걸 느꼈던 경우는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죠. 그런데 그때는 만화가들에게 그분들이 잘 보이려고 했던 경우인지 홍보가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 만화가들을 전국 경우 그 요지에 이제 산업시찰을 시켰어요. 그 부산에서 이제 임창 선생하고도 제가 룸메이트로 호텔에서 같이 이제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데 말만 고맙다고 그러는 건지. 그러나 어쨌든 고마운 거는 내가 아동 만화계에 이제 소개를 해서 이 본인이 성공을 했다는 건 저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이 책을 봐서 이렇게 뒤에 봤더니 그 옛날에 임채 선생님이 주소가 이렇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만화책 뒤에 이렇게 작가들의 주소를 왜냐하면 이 저자들이 주로 독자들하고 소통을 하려니까 이제 꼭 작가들마다 했어요. 물론 나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내 경우는 그때 당시에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하루에 팬레터가 들어오는 경우 한 20통씩 들어오죠. 근데 그걸 답장을 해주려면은 원래 원고하느라고 시간이 없는데도 밤을 새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자 중에는 보면은 내 독자 중에는 만화가 중에 조관재 선생이 있는데 조관재 씨, 그다음에 부천정보센터의 이사장인 그 이혜경, 그분들도 내 책 뒤에 독자 만화를 실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제 이현세는 그 이종진 씨 만화 뒤쪽에 보면 독자 만화가 투고될 정도로 공포의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 후배들 경우는 그 우리 60년대에 만화책에 이제 독자 만화를 이제 등단을 했던 분들이 많죠. 그리고 독자라는 경우도 어떤 작가들의 경우 활용을 잘 했어요. 그 독자 중에서 이제 그 등수를 정해가지고 우수작, 가작 해가지고 시상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보면 요 앞에 가량물위원회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1968년부터 하단에 정부가 문화관광부가 만든 거죠. 문화부가 그때 만든 경우가
이 아동만화 가령물 윤리위원회라고 만들어 가지고 만화를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심사에 통과되지 않으면 출발을 못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심의필이 붙나 봐요. 예, 심의필을 붙죠. 이렇게 붙. 예, 그래야 이제 출판을 할 수 있고 네네. 판매가 되는 거로 법적으로 규제를 해놓은 거죠. 예. 근데 이 심사가 얼마나 까다로우냐면은 네. 초창기에는 이제 물론 그 전문가들이 심의를 했더라면 괜찮은데 네. 주로 이제 교육자들, 그 선생님을 했던 분들이나 은퇴했던 교사들이나 또 사회단체 경우에 네. 사람들이 와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잣대 경우로 이제 이분들이 심사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는 부부가 아빠, 엄마가 한 이불에 있는 것까지도 선정적이다. 선정적이네요. 예, 선정적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아군하고 이제 북계 군인하고 이제 싸움을 했을 때 네네. 아군이 쓰러지면은 그것도 이적행위라고 해가지고 고치게 했고 야. 판자촌이 나오면 이제 판자촌도 없애라는 거예요. 왜 없애라 그러냐면 이것도 이적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못 사는 게 하는 걸 보여주면 안 된다. 야, 대단한 시대였습니다. 너무 심했죠. 예, 그래서 예. 참 그 작가들 경우가 공포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작품을 한 거죠. 그래서 거의 어떤 면에서 창작 의욕을 이제 꺾일 정도로 거의 창작 의욕을 말살시키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 통과되는 작품만 하다 보니까 진짜 명물 같은 재미도 없는 이제 그런 작품. 저희 이제 만화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일본 만화와 그러니까 저희 나라 만화 이렇게 해보면 일본 만화는 굉장히 다양하다. 소재 자체가 뭐 동성 얘기도 있고 뭐 군인 얘기도 있고 사회 얘기도 있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인간 사회에 관련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 한국 만화는 유독히 뭐 스포츠나 뭐 아니면 소위 말해서 명랑 만화나 이런 쪽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장르가 한정적이지 않냐 했는데 사실은 이런 시대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요. 심의위원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심의에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적당하게 예, 하고 재미없게 하고 예, 정치적인 예, 내용이나 이런 거 다 예, 빼면 뭐, 예. 사포 때문에 남는 게 그럼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재미없는 만화가 된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스토리가 한정돼 있고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다양성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결론에 이제 도달했던 만화들이었던 그리고 거죠. 그 옆에 정훈 작가 경우는 네네네. 그 이분은 아주 특징적인 경우가 가정 만화. 특별히 이제 부엌숙이라는 그 캐릭터를 이제 네네. 60년대에 만들었는데 네네. 그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KBS에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만화가 중에서 이제 정훈 씨의 그 부엌숙이라고 하는 만화가 이제 KBS의 드라마가 되는 최초의 작품을 만드는 분이 이제 정훈 작가. 야, 저도 오늘 선생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웹툰이나 뭐 다른 작품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경우가 돼 있는데 부엌숙이 그래서 캐릭터가 이게 수기가 등장하죠. 예. 대표 캐릭터인데. 예. 아, 예, 그렇군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작품 활동을 했어요. 예. 주로 이제 뭘 했냐면 캐리케이처를 했는데 그 롯데월드에 보면 그 코너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봉사를 했던 분이죠. 이게 68년도 작품이고요. 예,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그 당시 거래된 가격이 50원입니다. 50원. 맞습니다. 예. 68년도에 50원이면은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때 경우에 보통 이제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받는 분들이 네네. 한 3만 원 정도, 예. 3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150만 원 정도 친다고 해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죠. 그러면 만화책을 사보기는 쉬웠을 거예요. 과자 한 봉지 가격 정도? 그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도 요때는 이걸 구매했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대본소에서 빌려서 만화 대본소에 빌린 거죠. 그렇죠. 애들 입장에서는 50원도 비싼 거죠. 근데 이제 5원, 10원 주고 10원 주고 이제 대회에서 보는 그런 만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정말 최초의 드라마화된 작가의 작품. 수기. 정훈 작가의 작품. 그리고 이근철 씨 경우는 35년생인데요. 네네. 요 작품. 이분의 특징 경우는 주로 이제 독일군 경우하고 싸우는 캐리 또 유격대 이야기들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야기라든지 상당히 그 소재가 강범위하게 했던 분인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최고 인기 작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명랑 만화나 이런 그 활극 만화에서 볼 수 없는 얼굴의 캐릭터예요. 맞습니다. 옳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가들을 보면 참 이게 그 나라의 습관이 굉장히 무섭다는 게 한국 작가들이 외국 캐릭터를 굉장히 어렵게 맞습니다. 못 그립니다, 사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근철 선생님 작품을 보면 딱 누가 봐도
외국 사람이야. 외국 예, 캐릭터. 예. 이거는 도저히 한국 사람에 볼 수 없는 캐릭터를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인기가 그래.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근철 선생은 재테크를 제대로 했어요. 아, 예, 그 당시에 이제 만화가들이 수입이 있다 보면 네네네네. 이제 술 많이 드셨잖아요. 술을 많이 드는데 예, 예. 어느 경우가 되냐면 노는 거 좋아하시고. 한 3명 정도가 특정인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예, 예. 그 세 사람은 신촌에서 술집에 들어가면 술집에 문을 닫았대요. 아, 그 셔터를 세- 내리고 그냥 셔터를 내리고 하루 종일 먹으시는 예, 분. 세 분을 위해 가지고 아, 할 부럽습니다. 정도로 이제 예.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거기 끼질 않았어요. 수입이 있었고 가까운 분들이었는데 그리고 늘 이제 이분 이야기는 재테크를 해라. 땅에다 투자를 해라 그래서 오. 일찍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네네네네. 기흥쪽에다가 땅을 몇 천 평 정도 혜택이 뭐 10원이나 20원도 안 될 정도로. 야.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개발이 되고 그 땅에다가는 향나무를 심어서 나무도 팔기도 하고. 아, 재벌이 되셨군요. 예, 그래서 이분이 재테크를 성공적으로 한 분 중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부러워했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건강하시면 한번 모셔야 예, 건강만- 되겠습니다. 이 선생님 작품에 보면 다른 책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판권 저자 소유로 돼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거는 나도 처음 이제 봤는데 네네네네. 여기 그 보시면. 원래 원칙은 이제 판권 경우나 저자 전부 소유가- 매절이잖아요. 예, 소유가 맞는데 네네네네. 맞는데 그건 찍었던 건 제가 이해가 갈 수가 없는데 요거는 좀 특이한 특이하게 게 했던 것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출판사에서 예, 권리를 예, 많이 예. 가지고 있는 상태인 네. 것 같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테크에 능하시다 보니까 예. 자기의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도장을 찍고 나도 처음 봤는데 네네네. 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딱 써 있습니다. 예, 예. 판권 저자 소유로 딱 소유, 되어 놨습니다. 예, 예. 잘 한 것 같네. 그러니까 60년대에 저작권을 관리할 예, 정도면 그때는 우리는 출판사에다가 예. 그 일단 출판 공격을 맡겨가지고 네네네네. 출판하게 만들었죠. 야, 대단한 작가셨습니다. 오늘은 만화 원로 이신 우리 선생님 모시고 이 60년대 만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좀 오늘 색다르게 저는 오늘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수기. 재미있는 예. 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기가 드라마화 됐던 거. 나중에 좀 드라마 한번 찾아서 봐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부엌수기 이름이 부엌수기. 부엌수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60년대 만화책을 놓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